네, 안녕하세요. 해커스토리카 777의 레이첼킴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8세븐 문제풀이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직 그 영상을 보고 오시지 않으셨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지문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먼저 읽느냐, 지문을 먼저 읽느냐에 대한 퀘션에 대해서 문제를 먼저 본다고 이제 했었잖아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먼저 보는 건 맞는데 시험에 가셔서 보셨을 때는 지문의 종류는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편지글이 등장을 했고 편지나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은 먼저 확인하시는 게 맞거든요.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펴보니까 미국 경제학자 협회에서 회원들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인 LVC가 보내고 있구나까지 이제 크게 보시는 거죠. 아, 미국 이카메스 협회가 보내고 있다를 확인하고 받는 사람은 소속이 그냥 없기 때문에 개인인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이제 문제를 먼저 보러 갈 건데 그러면 첫 번째 문제 purpose 글의 종류는 주제 목적이죠. 아, 그럼 내가 웬만하면 초반부 보면 되겠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육하원칙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웬만해서 이런 키워드에 의해서 제공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문제가 혜택을 물어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풀어볼 건데 웬만해서 대부분의 육하원칙 문제가 조금 쉬운 편이긴 하지만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혜택이 나올 때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되거든요.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 이 지문에서 여러분이 16번 세 번째 문제는 별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좀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이 문제의 유형을 보자마자 뭐라고 파악이 돼야 되죠? 네, 이 문제는 여러분이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 나투루 문제이고 나투루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렇게 전치사 다음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지문과 선택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오늘 저랑 여기서 한 스텝만 더 나가실 거거든요. 키워드가 이런 편지나 이메일의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보낸 사람 이름이나 받는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내가 너한테 하고자 하는 말이 이 지문 전체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를 나투루 문제 중에서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전체형의 나투라고 분류를 하고 이 문제는 가장 나중에 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를 풀면서 이제 세부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씩 따지러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랑 같이 마지막에 풀어보실 거고 마지막 17번 그 네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마 많이 흔히 봤음직한 문제일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니라고 하는 육하원칙 문제에 most likely가 들어가 있는 추론으로 변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이제 미래 추론이라고 부르고 키워드는 당연히 시간 표현 키워드니까 아, 디셈버가 나올 때 내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파악을 한 다음에 하나씩 이제 풀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제가 주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웬만해서 초반부의 편지나 이메일은 주제 목적이 등장을 하고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inform 같은 시그널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다. 뭐 info, notify가 나오면 초반부에 나왔을 때는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답입니다. 그러면 우리 협회가 당신한테 알려주고 싶은 소식이 뭐냐 읽어봤더니 우리 협회가 당신의 지원을 받았고 당신을 그래서 우리 협회 회원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환영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글은 너가 우리 협회에 지원을 했고 너가 지금 뽑혔다라는 상황을 확인시켜 주려고 쓴 거기 때문에 답은 깨끗하게 A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B나 D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오답에 많이 걸리는 문제가 C 같은 걸 많이 찍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이 지문은 미국 경제학자 협회가 회원한테 보내는 글인 것이지 여기는 회사도 아니고 정책도 아니에요. 되게 그럴싸한 단어로 이렇게 조합이 된 선택지에 넘어가지 않게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문제 이제 그러면 이 미국 경제학자 협회가 제공하는 혜택은 무엇인 것이냐? 혜택을 나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답이 나올 건데 여기서 눈을 반짝 뜨시고 혜택을 나타내는 시그널 여기 privilege라는 단어가 나와요. 특권이란 뜻인 거죠. 대부분 이제 수업 시간에 저희가 공부를 할 때는
benefit이나 advantage, privilege가 뭐냐라고 이제 같은 이제 라인으로 묶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회원이 되어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너 우리 회원 돼서 우리 해마다 열리는 이 오피서를 뽑는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답에 있나 하고 찾으러 들어가 봤더니 A번, B번, C번, D번에 없어요. 그러면 나올 때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들어간다. 다시 들어갔는데 저 같으면 여기서 17번은 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간단하게 우리가 봤었던 17번 문제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디셈버잖아요. 그럼 디셈버가 나왔으니까 여기 답이 있겠죠. 가서 봤더니 그러면 디셈버에 어떤 게 일어나냐? 문제를 많이 토익 공부를 하시다 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토익은 굉장히 이런 주기성을 좋아해요. 미팅을 해도 그냥 미팅하지 않고 위클리 미팅을 하고 컨퍼런스를 해도 애뉴얼 컨퍼런스나 애뉴얼 워크숍을 열기 때문에 해마다 열리는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가 지금 언제 열린다고 하고 있습니까? 매 12월 둘째 주마다 지금 열린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12월이 되면은 간단하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어요? 새로운 오피서가 선출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17번을 먼저 풀어놓으시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두 번째 문제 15번의 답을 찾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는 이제 privilege라고 우리한테 시그널을 줬지만 여러분이 또 알고 계셔야 될 표현이 be entitled to 이렇게 할 권리가 생겼다. 혹은 토익이 좋아하는 표현 중에 동의어로 같이 여러분이 묶으시는 수거 중에는 be eligible for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같이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너가 할 수 있는 거는 논문을 갖다가 여기 이제 발표할 수 있게 제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찾으러 들어가 봤더니 선택지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들어가요. 가봤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contribute라는 단어가 article이랑 붙을 때는 기고한다는 표현이거든요. 너가 우리 간행물 달마다 나오는 이 학술지 Economic Today에다가 기사도 기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답인가 하고 갔더니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끊지 마시고 꼼꼼하게 다시 보신다면 지금 우리가 달마다 나오는 이 학술지 이코노믹 투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가 뭐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웹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다라고도 하고 이거에 관한 인쇄된 버전도 일반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회원이 됐으니까 이 간행물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구나라고 이제 답이 등장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답은 이 퍼블리케이션이라고 상위 개념의 paraphrasing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이제 항상 제가 강조를 하지만 8세분의 꽃은 paraphrasing입니다. 지문에 등장한 특정한 단어가 절대로 선택지에 반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재표현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단어로 바꿔서 들어올 거거든요. 여기 monthly journal, economic today를 크게 이제 바꿔서 자기네 간행물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고 지금 재표현이 됐기 때문에 답은 C번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럼 이제 저희가 아까 마지막에 살펴본다고 했던 전체형의 나투로 이제 16번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제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는 저희가 키워드의 우선순위를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서 저희가 다 하기는 조금 그렇고 간단한 몇 개만 같이 보면서 풀고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같이 하는 식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하원칙 문제를 풀 때, 그리고 나투루 문제를 풀 때, 그리고 추론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좀 더 유심히 봐야 되는 키워드 우선순위가 있는데 잠깐만 저랑 보시면 항상 숫자가 나오는 키워드, 두 번째는 고유명사, 고유명사 중에서도 대부분 이름이나 직책명,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 표현. 시간 표현 중에서도 주기성. 나머지는 좀 더 자세하게 수업 시간에 저희가 이제 보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형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냐. 이 문제를 풀자고 다시 읽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내가 다른 문제를 풀면서 이미 파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포인트를 들고 찾으러 가실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찾으러 갈 거냐. 갑시다. 그 A번 같은 경우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용을 한번 해보신다면 여기서 건드는 포인트를 뭘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죠. 그죠? 시간 표현 주기성에 걸리기 때문에 내가 읽어보니까 이 협회는 해마다 선거를 하는 게 나왔었나? 아까 우리가 17번 문제 풀 때 이거를 본 적이 있죠.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nnual election을 한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그럼 A번은 맞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A를 지웠겠고 B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거랑 똑같이 시간 표현 주기성에 다시 걸려요. On a regular basis는 굉장히 시험에 빈출되는 표현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 정기적으로 경제 간행물을 지금 발간을 하고 있나? 이거 아까 우리가 문제 풀 때 본 적 있거든요. 어디서 봤습니까? monthly journal이라고 하는 달마다 나오는 학술지 이코노믹 투데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달마다 나오니까 그러면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 맞네 라고 해서 B번도 확인이 됐고 C번에 오시면 자 이제 C번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조금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한 부분을 아시면 좀 편하게 갈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멤버십 카드를 건들고 있잖아요. 토익 지문에서 87 지문에서 직접적으로 안 물어봐도 동복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뭐 included, attached, sent with, included, accompanied, forwarded라고 이제 하는 그 동복물을 나타내는 시그널이 있는데 안 물어봐도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여기 좀 건들고 있는 그러면 동복물이 저희가 보고 있는 뭐를 여기서 아까 건든 게 생각이 나실까요? 멤버십 카드를 여기서 건드렸어요. 그러면 여기 동봉이 되어져 있는 건 당신의 멤버십 회원 카드가 지금 동봉이 되어져 있고 이 회원 카드는 우리 협회가 스폰서하는 모든 이벤트에 올 때 제시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동봉물인 아이디 카드는 협회가 후원하는 이벤트에 올 때는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를 확인을 해보니까 어차피 답은 몇 번밖에 안 됩니까? D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그러면 다시 여기서 저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 우리가 아까 문제풀이 그 요령 스킬에서 제가 아까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건드는 포인트가 여기서 이름 하고 직책명을 지금 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여기 협회에 임원진인가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이규 제크리브인가 라고 찾아가 봤더니 아까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여기서 확인할 때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회원들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인 거지 이 사람은 여기에 임원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한 것처럼 A, B, C를 지워둬도 답은 D가 되는 거고 처음부터 여러분 이런 포인트를 들고 가셨을 때도 D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느 거를 먼저 풀고 어느 거를 나중에 풀지가 공부가 되면 좀 편해지거든요.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렇게 수업 시간에 저희가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어떤 거를 먼저 풀고 어떤 거를 마지막에 풀지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편하게 되기 시작을 하면은 세븐 문제를 풀 때 시간을 굉장히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다 풀고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87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고 키워드를 보면서 어디를 먼저 보고 어디를 나중에 풀지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신다면은 세븐 문제를 풀 때 이제 앞으로 되게 재미있게 효율적이게 푸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독해가 약하다. 특히 토익에서 나는 87이 너무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컬스 87 트로이카와 같이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도 꼭 기회가 돼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수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토익은 해컬스, 87은 트로이카. 지금까지 레이첼 킴이었고요. 감사합니다.